빚 때문에 정말 막막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요, 그냥 딱딱한 법률 서류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서류 안에 담긴 희망과 현실,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빚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,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막연하게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왜 신청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빚이 총 얼마인지, 또 남은 재산은 어떤지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. 앞으로 36개월 동안 어떻게 갚아 나갈 건지 그 약속을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모든 법적 절차의 출발점, 바로 신청서인데요. 과연 이 서류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?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분이 직장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어요. 그런데 그 월급만으로는 늘어나는 빚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. 소득이 있는데도 빚을 못 갚는 상태, 바로 지급불능.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분이 짊어진 빚의 무게,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? 그 액수를 한번 정확히 들여다보죠. 총 4,957만 4,743원.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. 와,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 무게가 느껴지는데요. 그럼 이 빚은 다 어디서 생긴 걸까요?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요. 현대카드, 삼성카드, 하나은행 이렇게 총 6군데 금융기관에서 생긴 빚이었어요. 전부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론, 은행 대출 같은 것들이죠. 그러니까 뭐 사채라던가 개인한테 빌린 돈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신용채무였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갚아야 할 돈은 알았고 이제 반대로 이분이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죠. 여기서 청산가치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채권자,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치우는 것보다 3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게 하는 것, 이 둘 중에 후자가 무조건 더 이득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 굉장히 합리적이죠? 그래서 실제 재산을 보니까 임차보증금 1,000만 원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건 주거 안정을 위해 법에서 보호해주는 면제재산이라서 빚 갚는 데 쓸 돈, 즉 청산가치에서는 그냥 빠집니다.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있었는데 이것도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서 150만 원은 빼고 그 나머지 액수만 재산으로 칩니다. 이렇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법적으로 계산된 이분의 총 재산, 즉 청산 가치가 얼마냐면요. 놀랍게도 88만 1,729원, 8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자, 이 숫자를 잘 기억해두세요. 이제부터 이걸 변제 계획이랑 비교해 볼 거니까요. 자,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많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? 모든 상환 계획의 출발점은 바로 소득이죠. 이분의 한 달 수입, 세금 다 떼고 나면 평균 213만 원이었습니다. 자, 이 213만 원에서요, 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뺍니다. 그게 약 153만 원 정도 되네요. 이 돈은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분이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도록 보장해주는 돈이에요. 그럼 월급 213만 원에서 생계비 153만 원 정도를 빼면 남는 돈이 있겠죠. 그게 바로 59만 2,003원.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. 바로 이 돈을 앞으로 3년, 즉 36개월 동안 매달 꼬박꼬박 갚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매달 약 59만 원씩 36개월 동안 내는 거니까 총 갚는 돈은 2,131만 2,108원이 됩니다. 이게 원래 빚 원금의 43%를 갚는 셈이에요.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. 결국 3년 동안 성실하게 계획대로 돈을 갚으면 전체 빚의 43%는 갚게 되는 거고 나머지 57%와 그동안 불어난 이자는 법적으로 탕감, 즉 면제를 받게 됩니다. 바로 이게 개인회생 제도가 주는 다시 일어설 기회인 거죠.
그런데요, 여러분. 지금까지 본 이 계획이 이걸로 땅땅땅 끝난 게 아닙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신청자가 법원에 제출한 계획안, 그러니까 일종의 제안서일 뿐이에요. 실제로 이 자료의 출처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. 이 신청 내용은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원에서 여러 번 수정하라는 요구, 이걸 보정 권고라고 하거든요.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될 거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앞으로 채권자들 의견도 듣고 계획을 좀 더 다듬는 과정이 남아있는 이제 막 시작된 절차라는 겁니다. 한 사람에게 이 36개월의 계획은 막막했던 빚의 터널 끝으로 가는 아주 구체적인 지도 같은 겁니다. 이렇게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. 과연 이런 시스템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